반갑습니다. 연수입니다. 오늘은 그 전주제시 중랑자 공파 상고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연천공 덕지파의 영암 그리고 한성공 의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제시 중랑자 공파는 그 전주제시 큰 파, 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천공 덕지파의 영암집하고 한성공파를 보는데 먼저 연천공 덕지파 영암종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공 최덕지는 1384년 우왕 10년 전주에서 태어나서 1405년 식년시에서 문과급제를 했고 1446년 세종 28년에 남원부사에서 은퇴해서 영암으로 내려가셨어요. 1450년에 이제 예문관 직제학으로 다시 나왔다가 51년에 다시 은퇴를 해서 영암으로 가셨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천공의 후부인 평양조 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랑장 조완정의 딸이에요. 근데 평양조 씨는 세거지가 호남에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오래 사셨다면은 그 후손이 태어나서 호남에도 평양조 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호남에는 평양조 씨 세거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부인 알로 김 씨하고 혼인을 해서 알로 김 씨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어요. 근데 알로현이 어디냐면은 나주목의 속현인데 지금의 나주시 세지면, 영암군 신북면 그 일대가 옛날에 알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알로 김씨 부인이 연려예요. 그래가지고 동국 신속 삼강 행실도 하는데 보면은 연려로서 김씨 여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씨가 여막을 짓고 묘를 지켰다 이런 얘기죠. 김씨는 영암군 사람이니 중랑장 조완정의 아내라. 나이 17에 아버지가 죽고 18에 지아비가 죽고 19에 어머니가 죽었다. 연천공 후배 평양조 씨의 어머니는 알로 김씨인데 그분이 연료로서 정려를 받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 어머니가 18살 때 남편이 사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머니의 18살 때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말은 평양조 씨 부인은 유복녀로 태어났다.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부인이 평양조 씨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조완정은 사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영암군수를 했던 그 박진이 연천공의 외숙이에요. 연천공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연천공은 문과 급제를 했지만 해도 그 일찍이 부인하고 사별을 하고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말하자면 상제로서 3년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평양조 씨 부인은 유복녀로 태어나서 홀어머니 밑에서 컸고 그 당시는 그 홀어머니 밑에 큰 여자를 그 양반집에서 잘 안 받아주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또 재혼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외삼촌 박진이 중매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의 중매로 연천공하고 평양조 씨가 혼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조 씨는 부인이 뭐 연려고 뭐 알로 김씨로 재산도 많고 한데 뒤에 가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주 재산이 막강해요. 막강한 재산이 있고 한데 유복녀로 태어나서 호러머니 밑에 큰 사람을 그 좀 뭐한 그 부잣집에서는 양반집에서는 끓이죠. 그리고 이제 또 박진의 저 생질인데 생질이 문과에도 급제하고 사람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아는 외삼촌이 중매를 해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된 거죠. 연천공 덕지파는
아들이 세 분인데 장남 최주의 후손을 남원종에, 그 다음 사남 최창과 최숙의 후손을 영암종에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데, 이제 최주의 후손에서는 이제 최대의 후손이 있고 최곤, 최강의 후손이 남원종이고 최혜는 송파공파로 개출했죠. 둘째 아들 최창은 최대성, 최지성, 최집성, 최충성 이렇게 사형제를 낳았어요. 근데 최숙이 후손이 없어요. 무후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최지성을 이쪽으로 이제 계자를 삼아서 했는데, 이것도 당시가 아니고 조선 전기 말 이때 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분들의 생시에는 계자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최집성 이분은 병조참의까지 올라가서 왕조실록에 기록이 많습니다. 제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최충성 이분도 녹동서원에 배향할 때 정도로 기록이 많아요. 뭐 다 생략하고 우세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의 후손이 논산 쪽에 살았어요. 지금도 논산, 대전, 서천 이쪽으로 많이 후손이 살고 있죠. 이분 후손은 홍천에 살아요. 홍천에서 살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피난을 가서 순천, 전라남도 순천 쪽에도 일부 세력이 살고 있어요. 이분 후손은 광주 쪽에 살았는데, 광주에서 주로 이제 전라북도 쪽으로 비슷해 이쪽으로 많이 분포해 살았고, 최지성 이분 후손은 주로 수도권, 말하자면 양평, 지금의 광주, 여기 시흥 이쪽으로들 많이 살았는데, 서울나 이 주변도 살고, 임진왜란 이후에 영암으로 내려가서 세거를 했어요. 그래서 대체로 뭐냐면은 최대성 후손은 충청도 남부지역, 대전, 논산, 서천 이쪽으로, 그다음 최집성 후손은 홍천하고 순천, 그 다음에 이제 최충성 후손은 전라남도의 광주에서부터 주로 북쪽으로, 북서쪽 이쪽으로 많이 살고, 최지성 후손은 수도권에 살다가 내려갔는데, 임진 이후에 내려갔는데, 지금의 영암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많이 세거를 하고 있죠. 한성공 의파는 전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같은 전주에 살면서도 여기 끼어들지를 못했어요. 종중에. 그 이유는 중랑장공파 종중이 최담의 후손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분이 실제적인 비조라고 봐도 가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삼촌이 여기 계시기는 한데 그렇게 되어 왔었어요. 완산에 살고 있는 부로, 전서, 최이 등이 9사람이 찾아와서 행궁에서 태종을 아련하였다. 한성공 최이는 중랑장공의 차남인데 1337년경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문과에 급제해서 고려에서 전서, 조선시대로 보면 판서벼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기록을 못 찾으니까 그냥 판한성, 옛날에 태종 때 판한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 그중 한 사람인가다 해 추정해갖고 이제 한성공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좀 오류라고 봐야죠. 기록이 확인됐으니까 전서공으로 부르는 게 맞지 않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후손 한성공파는 전주를 중심으로 세거를 해왔어요. 전주치시 중랑장공파는 송해공 광지파의 부완종회, 소윤공 덕지파의 정읍종회, 그러니까 고부종회죠. 연천공 덕지파의 남원종회와 영암종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 중랑장공파는 부완종회, 고부종회, 남원종회, 영암종회가 이걸 운영을 해왔어요. 그 얘기는
월당공 체담이 실제적인 비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삼촌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상 그 중랑장 공파 상고사를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월당공 체담에 대해서 3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